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성과자의 성과 양상 프로그램이 적법 한제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저성과자에 대한 판례들이 꽤 나오고 있죠. 상당히 중요했던 판례 중에 하나가 저성과자를 통상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판례가 만들어냈고요. 자, 이 판례는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심 판결의 의미가 좀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이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양상 프로그램, 소위 얘기하는 Productivity Improvement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이게 좀 퇴출목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이 사례들 사실관계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의 인사평가 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인사평가가 어떤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업적평가를 하고, 역량평가를 하고, 또 이제 랭킹평가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평가자가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이중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차 평가를 먼저 팀장이 해요. 팀장이 이제 이 팀원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거죠. 하지만 이 팀장의 인사평가가 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룹장이 2차 평가를 통해서 형평성을 조정하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자, 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름은 조금 다르게 쓰고 있지만 유사한 구조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탁월한 분이 extraordinary, 이제 EX 등급을 부여받게 되고, 그 다음에 VG 등급, very good 등급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GD 등급입니다. good입니다. 그 다음에 below expectation, 이제 그 기대 이하의 그런 성과를 이제 거둔 사람을 B 등급이라고 하고 있고, unnecessary 이렇게 가장 아래 등급을 UN 등급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GD 등급 이상을 90% 이상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 등급과 UN 등급을 10%로 배분을 하게 돼요. 단지 이제 그 unnecessary 등급은 이제 배분이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10%를 B로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로 각 등급마다 마일리지를 이제 줍니다. 그 마일리지가 승급과 승진에 반영이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B 등급 이하, B 등급과 UN 등급, 요 이하 등급으로 3년 동안 2회 이상 받게 되면은 성장 한계 인력 풀에 들어갑니다. 이제 인력 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력 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성장 가능성, 역량, 태도, 동료 의견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성장 한계 인력인지를 선정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성장 한계 인력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성과 양상 프로그램 Productivity Improvement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교육을 이제 하는 거죠. 약 10주 정도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받은 이후에 현업에 복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연말 인사평가에서 만약에 GD 등급의 이상, 굿이죠. 굿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성장 한계 인력에서 이제 풀 아웃되게 되는, 제외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풀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구조가 이제 UN 등급은 아예 PS와 프로피트 쉐어링과 이제 PI 프로덕티브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B 등급도 PI는 지급을 안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B와 UN 등급 받은 분은 임금에 대해서도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대법원에서 이제 법리를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고등법원 원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심리불속한 기각 판결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대법원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과거 판례에서 과연 그러면 인사고과에 대한 내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고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용자의 재량이 넓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고과를 가지고 과연 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도 동일하게 이제 KT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 일종의 가능성을 보여준 법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인사권의 기본적인 법리죠.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재량을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효과는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실적, 자, 혹은 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요걸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게 한 목적 혹은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서 악용되는 그런 동기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심사를 상당히 자제할 거다. 하지만 만약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 혹은 이 인사효과 내용이 헌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있다. 뭐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이 경우는 사업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하급심 판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벌수권 기각 판결로 인정된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인사효과를 완전히 사업심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든지 혹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현저하게 벗어나게 되면은 사업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과연 그러면 사업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을 종합 고려를 하게 되겠죠. 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걸 사안을 좀 보게 되면, 자, 인사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업적평가, 역량평가, 뭐 그다음에 랭킹평가 이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인사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다른 사람이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편중되게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평균 점수의 상한을 두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래서 승진과 승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 마일리지를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제 형평을 조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감추고 있는 게 아니고 당해 직원에게 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그 다음에 피드백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의 제기하게 되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은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인사평가를 통해서 이게 나를 퇴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는 거 아니냐. 근로자에 대한 상시적인 퇴출 프로그램으로서 인사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B 이하 등급 받은 직원 연속에서 2년 동안 0.9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문 케이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제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퇴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최하 등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평가가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것들을 판례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결과가 이런 내용이죠. 인사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은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걸 이제 일종의 근로자의 퇴출 프로그램으로서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신 거죠. 자, 그랬더니 이 판례가 요 PIP 프로그램, 성과 향상 프로그램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제 회사 영업성과 제고 이를 위한 거다. 그래서 개인 역량 강화를 또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지 퇴출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좀 3년 동안 그냥 한 번 못해가지고 이걸 한 게 아니고 3년간 2회 이상 B등급 이하를 받은 직원들,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의 결과 실시된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도 타당하다는 거예요. 각종의 일반적인 교육, 역량 향상 교육, 그 다음에 부서에 필요한 개별적인 직무 교육, 상당히 이제 성과를 올리기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분들은 퇴출했냐? 그렇지 않고 참여한 인원 중에 23% 정도가 실제로는 현업에서 다시 GD 등급, 굿 이상의 등급을 받아가지고 인재 성장 한계 인력에서 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도 지금 퇴출이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자분들이 특별히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 때문에 이제 성과급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PS라든지 PI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인사평가 결과로 나오는 급여의 차등 지급, 이것들은 감봉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는 징계에 해당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아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인사고과에 따른 급여의 차등 지급이 감봉에 해당하는 거냐 이거죠. 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거냐 이거죠. 자,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어떻게 봤을까요? 자, 이것도 대법원에서의 판례 법리가 아니고 이제 하급심 판례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 제공되고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제재, 이게 감봉이 되고요. 그 밖에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요걸 제외한 나머지 특별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조로 가하는 불이익 처분. 자, 요걸 이제 징벌, 그 밖의 징벌로 우리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밖의 징벌인 것이지, 모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리등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이제 급여를 이제 지급한 거, 혹은 그런데 조금 이제 지리등급이 안 되는 B등급, UN 등급 근로자들은 좀 인상을 적게 하거나, 혹은 동결되거나, 자, 혹은 이제 PSPI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연봉제 급여규칙에 따른 것이고, 요걸 가지고 감봉이라든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케이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판단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법원 판례 법리로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이걸 확정한 그런 케이스라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쟁점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쨌든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법원에서는 퇴출 목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그 PIP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법성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판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업체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PIP 프로그램을 꽤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뭐 어느 정도의 면죄부를 부여한 그런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이 PIP 프로그램이 사실상 퇴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사적인 판례고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이긴 했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